짠. 자, 보이세요? 이제 뭘 보고 있어 지금? 이제 뭐 봤어요? 어? 말이야. 또 만화 봤죠? 아, 윤지 진짜. 하여튼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 나온 사람들 항상 저랬고, 어? 수업 시간에 딴 거 하고. 아, 진짜. 자, 봅시다. 자, 이거 뭐냐? 사실 문제 구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품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아주 중요하게 배울 사실이 있습니다.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온도는 300켈빈이라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 기체하고 플로린 기체하고 반응을 시켜서 HF 이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에서도 농도 관련 평형상수가 0.0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KC 농도 관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초기 농도 등을 가지고 이 평형상수를 어떻게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럴 때 초기 농도가 요로 할 때 평형 상태의 농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뭘 해볼 것이냐? 이 반응이 요 초기 조건에서 그래서 정반응으로 갈지 역반응으로 갈지 자발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자발성을 판단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자발성 판단의 함수를 반응지수라고 했죠. 반응지수 영어로 어려운 건 알고. 자, 반응 지수 영어. 그렇지.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리액션 코우션트, 우리말 번역은 반응 지수. 자, 반응 지수는 물질들의 농도비를 뭐로? 초기 농도들로 표현하는 게 반응 지수죠. 그래서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걔네 초기 농도가 열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슉슉슉 넣어주면 되고. 알겠죠? 이때 계산할 때 요 제곱 이런 거 빼먹으면 계산 나가리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제곱 이런 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한 반응 지수는 누구랑 대소 비교를 해야 됩니까? 누구랑 대소 비교를 해야 됩니까? 바로 평형상수랑 대소 비교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차피 대소 비교만 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요거 보면 요 값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보통 커요 작아요? 대충 보면 그냥 막 대충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 나도 뭐 직접 다 해보진 않았는데 대강 계산하면 어떻게 돼? 대강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뭐 계산기가 있으면 금방 되는데 없어도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더 작다. 이건 정반응, 역반응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지수가 더 작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정반응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즉 평형 상태에 비해서 더 작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양이 더 작다는 얘기라고요. 평형 상태에 비해서 분자인 생성물 비율이 더 작으니까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걸 뭐라고 불러? 정반응이라고 하지. 반응 진행이 돼서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니까 반응 지수가 더 작을 경우에는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지? 복용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정반응이 된다고 치고 초기 조건 나와 있는 그대로 샥샥샥. 예. 또 내가 뭐 잘못했어요? 또 뭐? 질문인데 그러면 H2의
다시 EHF라니. 그 H2랑 어. 그 F2랑 어. EHF랑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꿔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 바꿔서 적으면 평행상수가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응 지수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뒤바꾸는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즉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이어서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물이어서 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고정해야 돼요. 그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반응 지수가 더 작다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논리를 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그렇군요. 그냥 이대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반응 지수의 정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 주어진 반응식에서 뭐가 진행이 된다고요?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초기 농도 샥샥샥 쓰고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에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에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고 돼 있네. 그래서 얘가 작아지는 만큼 생성물은 많아져야 적어져요. 많아지나 보네. 그래서 이때 이 x의 부호는 양수, 알겠죠? x가 양수니까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많아지는 정반응이 되나 보지. 그러면 이때 평형상태의 농도는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형상태의 자 EQ는 무슨 뭐 줄임말이야? EQ. EQ는 요 이퀄리브리엄을 줄여 쓰는 말이지. 그럼 평형상태에서 반응 부분의 생성물 농도 B니까 얘 쫙쫙쫙 넣어주고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0.01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내면 x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x를 구한 다음에 그 x를 다시 집어넣으면 평형상태 물질들의 농도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내용적으로는 온전한데 내용적으로는 틀림이 없고 잘 풀었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풀고 싶지가 않죠. 이 괄호를 푸는 순간 아비규환이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교만 아비규환이란 말 알죠? 아비규환이요. 그러니까 풀면 되는데 풀고 싶지가 않은 이런 딜레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100% 잘 보세요. 놀라웠게도 100%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100% 역반응을 가정합니다. 역반응을 가정해 줍니다. 네? 역반응? 그래, 뭐 역반응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역반응은 되려 생성물이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되려 생성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완전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생성물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얘가 얼마나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반응 양로는 지켜야 돼요? 지킬 필요 없어요?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반응 양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킬 필요 없어요? 반응 양로는 무조건 지키는 거죠. 반응 양로는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 알겠죠? 그러면 이만큼 없어지면 얘는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이만큼 없어지면 얘는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2대 1이잖아요. 2대 1이니까 이것에 절반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칙연산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알겠어요? 네. 대학에서 사칙연산 안 되면 안 받아줘. 아 진짜. 자 2대 1이지. 그러면 4면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성공하겠죠?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요만큼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화학 양론 개수는 1대 1대 2니까.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세요. 뭐 나와? 뭐 나와? 뭐 계산하세요? 뭐 나와? 2.5가 나올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계산하세요. 뭐가 나와? 2가 나올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오! 숫자가 매우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매우 예뻐졌죠? 아니 이런 매직이 여기서 이제 다시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Y만큼 반응이 진행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학 양론은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도 돼요? 화학 양론은 언제나 지켜야 되거든요. 몇 대 몇 대 몇 지금은? 1대 1대 2. 그럼 Y만큼 없어지면 얘 얼마나 없어져요? Y만큼 없어져야 되죠? 얘 얼마나 생겨야 돼요? 2Y만큼 생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평형. 그러면 2.5 빼기 Y 2 빼기 Y 2Y 됐죠? 그럼 여기서 0.01로 표현되는 평형상수는 어쨌거나 이걸 거 아니야. 평형상태 얘 농도분의 얘 농도 제곱. 그럼 얘가 각각 뭐야? 이거지? 그 다음 생성물 농도의 제곱. 짜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이것도 사실 몇 차 방정식을 풀기는 풀어야 돼요. 물론 얘도 2차 방정식을 풀기는 풀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본적으로 그 뭐냐면 대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불편해졌어요? 헐 나아졌어요? 이것보다는 헐 예뻐졌죠? 아, 부겸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떤 거 할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나는 또 부겸이 이거 취향인 줄 알았지. 사람에 따라 그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내가 뭐 미리 해봤어요. 예쁘게 좀 정리를 하면, 이게 0.01이다 보니까 다 통분을 하면 798x y 제곱 9y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공식을 쓰기는 써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도 쓰고 계산기도 쓴다라고 하면 이때 요 y 값을 구하면 값이 뭐가 되느냐? 0.11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뭐가 필요하긴 하다? 근해 공식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에 솔브 모드라고 있거든요. 2차 방식 바로 풀어주는 그 뭐냐면 그 기능도 있죠. 그걸 활용하면 바로 저렇게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얘를 여기에 다시 샥샥샥 넣어주면 이 값이 2.39 얘는 1.89 얘는 0.22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놓고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온다. 네. 아래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10하고 아래 6이라 적혀있는 어디요? 같이 네. 아,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보시면 답에는 2.393 아래 참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승우가 요걸 묻는 건데 요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예요. 근데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다 보면 굳이 자르지 않고도 뒤에 계속 남아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자리를 표기해 두는 거예요.
이유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 이후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의 그 정확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유효 숫자까지는 온 숫자로 써주고 유효 숫자가 아닌 숫자, 뒤에 버려버릴 숫자를 아래 첨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뭔말 알겠죠? 알겠죠? 뭐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인데 뭐 그냥 표기 테크닉입니다. 표기 테크닉. 유효 숫자 표기 테크닉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풀면 요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반응의 자발성에서 정반응 진행한다고 나오는데 그렇지. 역반응을 가정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냥 마지막에만 정반응 나오면 되는 거 그렇지. 그렇군요가 아니고 그 질문을 해야지.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풀면 풀린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풀었을 때의 결과랑 같을까 다를까? 자, 이렇게 푼 결과하고 이렇게 풀 결과는 최종적으로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아야지. 당연히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아까 윤지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심지어 이런 것도 했는데 정반응이 된다고 했는데 정반응을 안 시키고 난데없는 역반응을 시킨 거 아니야. 이래도 되냐는 거지.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될까 안 될까? 부경. 정반응이라고 했는데 역반응을 가정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겠지. 왜 될까? 실제로 정반응이 돼도 왜 역반응을 가정해도 수학적으로 왜 문제가 없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답은 이음절이에요. 수학 시간에 배운 이음절 테크닉 때문에 이래도 돼요. 뭐라고? 이항이요? 이항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어예요. 겨우 수학 처음 배우는 중학교 1학년들도 아는 말이에요. 수학 시간에 배우는 테크닉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제 정반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역반응을 가정할 수 있어요. 수학 시간에 배운 원리 때문에. 여러분, 수학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 것과 화학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 게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즉, 여기에서도 수학적 원리가 위배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수학적 원리대로 풀리면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학문의 속성이니까. 그러면 왜 얘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요? 승우, 왜 이래야 될까요? 승우, 나 이런 거 보니까 한 대 땡겨요? 승우, 이거 승우, 담배 좀 피죠, 승우? 방금 손끝이 이게 좀 손끝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기만 이때 손 잡고 한번 맡아봐요, 알겠어요? 아, 진짜. 승우, 끊어요, 알겠죠? 아, 진짜 승우. 자, 왜 이래도 되죠? 바로 이래도 되는 이유는 치환한 거기 때문입니다. 얘를 이렇게 치환하면 다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얘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넣으면 다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x하고 y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어요? 단순 다항함수예요? 단순한 다항함수잖아요. 어떤 다항함수를 어떤 다항함수로 치환하는 건 특별한 제한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죠. 그것도 1차 함수인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뭐 제곱 이러면 뭐 양수 뭐 이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1차 다항함수를 치환하는 건
내가 원하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몇 번 알겠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것만이 목표라면 사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이 목표라면 이걸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식을 몰아버릴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지금 이거 풀 때 내가 100% 역반응을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100%뭘 가정해도 되겠어요? 100% 정반응을 가정하고 역반응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할 경우는. 그러면 지금 나는 왜 역반응을 가정하는 길로 갔을까요? 지금 나는 왜 테크닉적으로 역반응으로 가는 것을 가정했을까요? 여기가 제곱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제곱항안이 단순할수록 계산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을 0으로 놓고 시작하려고 역반응으로 보낸 다음 정반응을 다시 시킨 거라고. 너만 알겠죠? 이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양론 문제를 풀 때 필요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쪽으로건 물질을 쏟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도 최종 결론은 같아진다, 달라진다? 정확하게 같아집니다. 이유는 치환 때문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냐면은 배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실 갔다 오세요.